대한노인 형충무치의 일자리 안전관리 담당자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김철호 담당자께서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께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고난의 50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시대를 겪으시면서 오늘날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됐습니다. 196개 나라 중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죠. 군사력은 세계 6위예요. IT, 반도체,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하는 K-팝, 스포츠 이런 세계 1위예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서면, 서성면, 내면, 내촌면 이렇게 4개분의 노인 일자리 발대식을 마치고 왔는데 정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참 귀하신 어르신들이에요. 제가 어르신들의 행복과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는 의미에서 설 지난 지 한 달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름 지났는데 보름 정도 됐죠. 제가 큰 절로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네네. 제가 큰 절로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린 이유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행운이 가득한 그런 노후 삶을 영위하시라는 그런 뜻에 드렸고, 두 번째는 바로 이 화면에 담겨 있는데 아까 제가 광복 80주년 올해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세 분 90세가 넘는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 때 초등학교 다니셨겠죠? 8살 그럼 2학년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75세 넘으신 어르신들은 유교를 겪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일제강점기 때 모시고 광복이 됐습니다. 정말 광복이 돼 좋아했는데 5년 만에 대한민국은 전 나라 한반도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를 도와줬던 메가더 장군이 귀국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100년까지는 회복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50년 만에 이런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라고 하긴 그렇죠. 6.25 때니까. 이 어르신이 지금 한 3살 정도 됐겠죠? 옆에 계신 이 어르신은 2살 정도 많은 한 5살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어르신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78세, 80세 되신 어르신이에요.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어르신들과 똑같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뒤에 누워 계신 분은 어머니예요. 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앞에서 젖달라고 울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어르신들이 겪으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홍천군에도 산마치 전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육군대학 다닐 때 산마치 전투는 크게 전투 사례로 교육하지 않아요. 패전한 전투기 때문에. 우리 아군, 미군하고 우리 국군 8사단하고 해서 10,000명 정도, 그 다음 민간인 10,000명 정도, 중공군하고 북한군 10,000명, 30,000명이 없어 전사했다고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홍천의 6.25 하면 산마치 전투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60년대 중반 들어서 이때까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민국이었어요. 아프리카 수단이나 이디오피아보다도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 그랬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유능한 지도자를 만나서 독일로 광고 간호사 근로자를 파견하시고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 외환을 벌어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그런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구로공단, 구미공단 또는 버스 안내용 차순위에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공부시키려고 그런 각고의 노력을 피와 땀과 눈물로 바치신 그런 시절이에요. 이 사진은 6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과 유병수 여사가 독일 가서 광부 간호사를 위로하는 자리고, 딱 50년 뒤에 2016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께서 독일을 방문해서 또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여기서 벌어들인 외화로, 월남전 파병과 여기서 벌어들인 외화, 이걸 담보로 한 차관을 도입해서 제철소를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선소를 만들고, 자동차 회사도 만들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됐죠. 이 자리에 계신 80대 이상 어르신들이 바로 이 화면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면을 만들 때 어르신들은 이 과거를 회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 뒤에 주변에 서 계신 우리 그 의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전 세대들은 어르신들의 삶을 공감하고, 제가 이걸 왜 만들었느냐, 이제 어르신들의 80대 이상 9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년 20년 이 정도밖에 남은 여생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남은 여생 동안 어르신 좀 편하게 모시자, 정성껏 모시자, 이런 뜻으로 이걸 제가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를 어르신들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 자살률은 OECD 주요국 중에서 최하위 꼴에 됩니다. OECD 주요국들의 노인 빈곤율 평균에서 14.2%인데 대한민국은 40.4%예요. 100명 중에 40분이 빈곤율, 자살률에 휘말려 있다라는 얘기죠. 이 사진을 제가 어르신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찍었어요. 홍천군의 읍에 보면 이 어르신이 무슨 약국인가 그 키즈메드 앞에 이 어르신이 폐지 줍는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제가 아주 여쭤봤더니 하루를 2뉘앙가 정도 폐지를 주셔도 라면 5개든 한 봉지 사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9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만들어졌고요.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노인복지법 제23조 13조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하게 돼 계신 거예요. 집안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 밖에 나가 활동하시라는 거예요. 빈곤율 없애고 자살률 없애고 같이 소통하면서 돌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거 만들어진 것이고요. 2007년도 홍천군은 50분 어르신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19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6,000명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전국에는 현재 2년 전만 해도 2조 500억이었던 예산이 약 한 3천억이 들어서 금년도는 2조 3,500억 정도 규모의 노인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의 그 예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홍천군은 약 234억 6,188명 어르신들이 금년도 노인 일자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인 일자리를 어떤 분은 그냥 돈 주면 되지 뭘 그렇게 일 시켜가면서 돈 하느냐. 발대식은 왜 이런 어르신입니다. 오늘 발대식은 이따가 지회장이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1년 동안 어르신들이 일자리 활동하시는 동안에 한 건의 안전사고도 나면 안 된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나중에 제가 결론으로 좀 말씀드릴 게,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활동하면서 건강한 경로당 활동하면서 1년에 절감되는 의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500억 원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치가 나와요. 7,500원어치를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일자리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활동하시면서 건강해지시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절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의 노인 일자리 포함해서 노인 복지는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최상위급으로 노인 일자리도 제일 많이 비율이 제일 높아요. 제일 많이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100세 시대 맞이하시는 어르신들께 좀 더 과학화된 장비로 어르신들이 소통하고 건강관리하고 하시라고 스마트 경로당 81개 경로당에 금년도 깔았죠. 이게 2029년도에 100%다 스마트 경로당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시설주 이런 걸 제가 통계자를 찾아보니까 홍천군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최상위급으로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희망사례에서 어르신 세 분이 계단을 타고 올라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조심해. 넘어지면 큰일 나. 넘어지면 큰일 나. 이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겁니다. 드릴 말씀은 어르신들 일자리 그동안에 사고가 났던 사례 위주로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 소개가 빠졌구나. 저는 홍천군지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김철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1년도, 22년도는 홍천군의 사무장을 일하했고요. 23년도는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2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니어 클럽에서 1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그 경로당 활동이나 일자리 활동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걸 비교적 조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준비했습니다. 자, 안전사고 어떤 게 제일 위험할까요? 라고 어르신들이 여쭤봤더니 제일 먼저 교통사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화재사고를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심혈관 또는 심장이 멎어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심혈관 사고를 세 번째 우려하십니다. 그 다음에 낙상골절 뇌진탕, 그 다음에 고관절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실 교통사고, 화재사고 잘 납니까? 잘 안 나죠. 왜 안 납니까? 그만큼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을 철저히 하시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날 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고가 나면 어때요? 바로 신문에 나죠. 어디서 교통사고가 어떤 어르신 돌아가셔. 화재사고가 나서 전소에 신문에 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낙상골절, 심혈, 그 다음에 고관절 골절 사고는 정말 이거 치명적인데도 조용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다지 조심을 하지 않으세요. 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낙상 골절, 고관절 골절 이거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관련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참여하고 계신데 관련 법이 두 가지가 있죠.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서 2022년도 1월 29일 날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 고향터미널 그 다음에 세월호 가습기 사고 엄청난 인명의 손상을 입히는 이런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처벌받습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장이나 관리 이런 사람 처벌 안 받아요.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이 소중한 생명을 보험 하나로 바꾼다는 그런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건 뭐냐면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은 인명사고를 말합니다. 돌아가시는 사고. 그러니까 한 분이나 돌아가시면 그 책임자는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10억 또는 양벌죄에서 50억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되고요. 깜빵에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작년도부터 위험성 평가를 우리 노인 일자리도 하게 되어 있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도부터 2월 24일부터 노인 일자리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작년도부터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그 곳곳마다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를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경로당 다니면서 그 다음에 식당이나 그 다음에 소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끄럼 사고,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저희가 가서 평가를 다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소화기도 치워드리고 또는 그 불안전한 요소가 있는 것을 안전하게 이렇게 바꿔드리는 작업을 했죠. 자, 아까 115만 정도 어르신들이 100만 이상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연간 얼마나 사고가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면요. 이게 2025년도는 그 자료가 없어서 2021년도 24년도까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2023년도에 3,629건이 어르신들이 사고를 당했었어요. 그 다음에 400건이 넘는 사고가 2024년도에 4,036건이 노인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고가 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고가 어떻게 많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제가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 골절 사고가 제일 많아요. 골절 거의 70%가 골절 사고예요. 10명 중에 7분이 골절 사고를. 그 중에서 쓰레기를 줍는 공익형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 중에 그 다음에 본인 부주의로 사고가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부주의로 사고가 약 80%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관내 우리 그 홍천군 내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났는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사례를 가지고. 자, 이 갈마공리에 과거 2021년도 있었죠. 어르신께 누차 말씀드린 흰색 라인 안에는 들어가지 마시라. 그 안에 쓰레기는 내가 주울 쓰레기가 아니다. 어르신들이 쓰레기 주우려고 환경활동 하시나요? 아니죠. 환경 정화하려고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환경 정화할 목적으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만드셨다면 이것은 환경부에서 주관했겠죠. 근데 어르신들은 어느 부서에 주관해?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 들어가셨다가 차 충격으로 사망하셨죠. 그 다음에 활동지 이동차 타임에 경로당의 앞에가 좀 터가 넓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지나가던 차가 회차를 가끔 해요. 그 회차하는 차에 어르신들이 이 구부리시니까 안 보이니까 쿵 박아서 돌아가서 사망하셨어요. 그 다음에 남면에서 이거 2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두 분이 활동을 하시다가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어르신들 오늘 뭐 거울 보시고 이제 화장도 하시고 이제 입에 뭐도 바르시고 이렇게 하루에 한 서너 번은 거울 보시잖아요. 어르신들 나라 부강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자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인생의 훈장이 얼굴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주름이 엄청 많이 가 있죠. 어르신들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혈관도 쪼글쪼글 늙어서 거기다 노폐물 끼고 해서 언제 쓰러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혈관이 많이 노화됐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옆에 똑똑한 할머니를 만난 거죠. 이 어르신이 119에 빨리 전화를 때렸어요. 13분 만에 오셨어요. 근데 심폐소생술을 못 하시다 보니까 간신히 목숨은 건지셨는데 심폐소생술을 못 하다 보니까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2인 이상 활동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분이 활동했으면 좋겠어. 한 분이 쓰러졌어요. 한 분이 119 전화해. 한 분은 심폐소생술. 심방압박 심폐소생술을 왜 하냐면 심장이 꽂으면 뇌 혈액의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뇌사가 온다는 거예요. 이 뇌사가 오는 게 골든타임이 4분 5분이죠. 4분 5분이에요. 그 지나면 머리에 뇌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 옆에 어르신은 심장을 압박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저희 동네 사마치 1, 2 동네 일인데 그 어르신이 가스유에 냄비를 올려놓고 잠깐 나가서 소외양간을 보시는 사이에 철수 엄마가 오셨어요. 그 철수 엄마가 노담하고 얘기하시다 보니 돌아보니 이미 화재가 난 거예요. 자, 뭐가 중요합니까? 불이 있는 곳에는 항상 눈 뜬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화기 주에는 탈만한 요소를 미리 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죠.
자, 깜빡 잊고 이거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기면 같은데 좀 빨리 오려고 옆에 철수 아버지 오토바이 뒤를 타신 거예요. 어르신이 할머니가 한 30분 걸리니까. 자, 오토바이 뒤에 타면 저같이 다리 긴 사람도 다리가 덜렁 풀리죠. 이걸 내려오려고 보동보동 하시다 보니까 한쪽 발은 당에 닿는데 이 발을 미처 잡지를 못해서 쿵 넘어서 고관절. 어디 가셨어요? 요양원. 어르신들 제일 가기 싫어하는 요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오토바이 자전거 뒤에 절대 탑승하지 말고 태워주지도 말자. 한국 사람들 화장실 갈 때 올 때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나 오토바이 태워서 이 고관절을 평생 이렇게 둘이 또 법적 다툼을 벌이게 돼? 태우지도 말고 타지도 말자. 장현도 홍천군 지회 4개면에서 사고가 총 10개 났어요. 시니어클럽은 17개, 총 27건이 났는데 중요한 것은 전부 골절이야. 10건 중에서 8건이 골절이에요. 어르신들 부러지기는 좀 쉽죠. 넘어지면 부러지죠. 잘 보십니까? 한 분 더. 어디 가셔? 요양원. 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금년도에 사고가 4건이 났어요. 우리 앞에 계신 지회장님 제가 안전관리 담당을 맡으니까 야, 너 한 건만 사고 나면 너 당장 보따리 싸. 근데 4건이 오고 마지막 한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 어르신이 나는 그 보험 처리를 하지 않겠다. 개인 보험을 하겠다 해서 이제 3건이에요. 그래 한국 사람 참재판이니까 3번까지는 너 용서한다. 4번째 사고가 나면 너 보따리 싸 집에 가. 현장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 어르신 사고 나시면 안 됩니다. 저 보따리 쌉니다. 네. 자, 첫 번째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 내 서면의 모곡 삼리 경로당이에요. 여기는 경로당이 옛날 건물이라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그러면 미끄러운 걸 좀 1월 29일 날 사고가 났는데 그건 미끄러운 걸 좀 없애줘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 가는 길에 넘어가시다고 하나 넘어지셨어요. 경로당 급식 매니저 어르신이. 그 넘어져 뒤에가 이 열상 찢어진 걸 열상이라고 그러죠. 8발을 꾸몄습니다. 8발. 내신당한 다음에 천만 다행이죠. 자, 두 번째 사고. 2월 2일 새벽에 눈이 내렸습니다. 내천면 광암 1, 2. 장군이 어르신 지금도 집에 계셔서 출근을 못하고 계신데 2월 2일 날 그 전날 눈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계속 눈이 왔어. 그러면 경로당에 나오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나오셔야 돼요. 9시 전후에서 눈이 오면 안 나오셔야 되는데 그 산비탈 제가 가봤던 산비탈 길에 비스듬한 길이에요. 그 내려오시다가 한 10걸음 만에 꽈당하셨네. 팔 넘어지면 어떻게 손목을 짚잖아요. 뒤로. 손목이 복합골절이 보여요. 그 다음에 고관절이 골절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누가 고생해요? 본인이 제일 고생하죠. 물론 아프시니까. 자녀들까지 고통 주더라고요. 아들이 자기 직장을 모두 폐쇄하고 어머니 돌봐드리느라고 벌써 한 700만 원 들어갔대요. 지금 보험 처리하려고 제가 보험 처리까지 다 해드립니다. 사고 나지 마셔야 돼요. 그렇다도. 보험 처리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벌써 700만 원 들어가셨어요. 전혀 활동도 못하시고. 세 번째, 외부 활동 하시다가 경로당 바로 앞에서 고관절 골절. 요거는 서성면 어른 1, 2 거기서 난 사고예요.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일본 도쿄대 경희대 예방의 김원경 박사가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화사에 10년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 안전 건강에 관해서 더 많은 연구를 10년 전부터 해왔다라고 보면 되죠. 이분이 책에서 쓴 거 보니까 낙상골절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낙상골절은 혈압, 당뇨보다 더 위험하다. 건강한 노후 생활의 최대의 적이다. 그 다음에 고관절 골절은 골절 사고 중에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설파하셨어요. 자,
사후 겪는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고통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하죠. 그리고 합병증도 많아요. 우리가 걱정하시는 당뇨나 치매, 이게 왜 벌어지나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게으른 사람한테, 운동 안 하고 게으른 사람한테 당뇨하고 치매가 온다. 누워 계시니까 치매가 오실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리고 중요한 건 자녀들의 고충도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3건의 사고를 접하면서 어르신들, 그 자녀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류하고 접수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아무것도 못해. 어르신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낙상골절, 고관절골절은 노년의 삶을 파괴하는 추범이다. 요거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낙상당하지 않도록, 골절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내면에서 발대식을 하는데 산배제국에 가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앞에 나가 있는데 그 비스톱한 길로 지금 우리 시영재 군주님께서 올라오고 계세요. 추우시니까 오바에 손을 꽂고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제가 쫓아가서 군주님 손 빼시라고. 주머니 손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주머니 손 넣으면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절대 주머니 손 넣지 마세요. 네. 자, 이 낙상 및 골절 사고 원인이 어디 있냐고 보니까 걸음걸이 첫 번째, 두 번째 잡념과 먼산 보기, 이것 때문에 넘어지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앞에 그 정강이 근육이 발달해서 이게 딱 그 앞꿈치 들고 걸어가죠? 들고 자박자박하게 걸어갑니다.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돌부리도 장애물도 극복할 수가 있죠. 낙상사고가 어디 큰 바위나 큰 나무가지에 걸려 넘어지시나요? 그러면 다 눈으로 보고 피해가. 중요한 것은 요만한 돌뿌리, 요만한 나무가지 여기 걸려서 넘어지시다는 거예요. 자, 어르신들 삶을 걸음걸이랑 분석해 보니까 요 1단계가 생략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앞을 못 드시니까 이렇게 끌고 가시는 이렇게. 네? 이렇게 끌고 가시다 보니까 요 서울 지하철 3분 걸음걸이 보세요. 앞발이 전부 다 누워있어. 이렇게 앞으로 수군에 있어. 이러니까 장애물을 극복, 요만한 돌부리도 극복 못하고 넘어지시는 거예요. 거기다 뭐예요? 자녀 걱정, 손주, 손녀 걱정. 머릿속에 온통 잡념 쳐지고 그러다 보니 먼 사람 이렇게 보고 가다가 저 어르신처럼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걸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걷기에만 집중하자. 앞만 보고 따박따박 걷기에만 집중하자. 이걸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자, 발끝 들고 내딛기, 걷기에 집중해 잡념 금지. 그리고 앉아있으면 항상 발끝을 이렇게 딱 드는 그 훈련을 하세요. 이렇게 발끝 들어 올리기 운동을 좀 하셔서 여기 근력을 좀 키우세요. 자, 지금 말씀드린 7가지만 잘 실천하셔도 어린 낙상사고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TBM 활동, 시작전 활동 회의라고 했죠. 시작전 회의.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툴박스 미팅이라고 해서 툴은 기구 도구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기구 도구를 그 박스를 앞에 놓고 일을 하기 전에 영국이 산업화 시대로 해서 우리보다 훨씬 이게 앞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법칙인데 작업 도구를 놓고 작업을 하시기 전에 야, 이 작업은 어떤 게 위험해, 이 작업은 어떤 게 위험해, 이 작업은 올라가니까 뭐 어떤 게 중요해, 이렇게 시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다 모여서. 전체 모이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자연보락단이 모여도 이건 꼭 하시라 이거죠. 야, 이거 어디 넉넉길 소롭길 이런 가지 말았지. 그런데 가면 안 되겠다. 어디는 가지 마라. 어디 경사진면, 해변기 경사진면은 미끄러우니까 거기 휴지가, 쓰레기가 떨어져서 긁지 말자. 뭐 이런 걸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팔, 목, 가발 순서로 체조를 하는 겁니다. 다리 운동, 팔 운동, 팔 운동, 목 운동, 가슴 운동,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발목 돌리기. 다팔, 목, 가발 순서로 제가 1호 회보에 이걸 올려놨어요. 1호 회보를 보시고
2호 해보에도 제가 이거 올려둘 겁니다. 그래서 꼭 해주시고 반드시 2분 이상 행동하신다. 9시 현재 비나 눈이 오면 활동을 하지 않으신다. 자전거 뒤에 탑승을 하지 않는다. 오토바이 뒤에. 그 다음에 위험한 곳, 위험한 일, 위험한 길 아니면 가지 않는다. 노인 일자는 아니지만 화천에서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천에서 아시죠 아마 어르신 한 분이 녹록길 새벽에 녹록길 가시다가 녹록길 좁지 않습니까? 그 쓰러지셨어요. 그 농수로 해봐야 물이 얼마나 차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머리가 무거우니까 이제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좁은 길, 녹록길, 수록길 이런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의자 딛고 올라가는 활동을 하시게 돼 있나요? 사다리? 어르신들은 사다리 의자 딛고 올라가시면 안 돼요. 예초기 가지고 작업하면 안 돼요. 나이가 나옵니다만은. 어르신들, 여기 고기평이 아니시죠. 여기 영양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가서 작업하는 건 절대 금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험 처리 안 돼요. 조사에서 나오면. 자, 경로당 회장님들은 우선 어르신들 2명 이상 조편을 하시고 안전한 곳 근거리 위주로 일자리를 편성하시라. 이렇게 경로당 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니다 보니까 이 하얀 라인 안에 들어가지 마시라고 했는데 하얀 라인하고 가드레일하고 활짝 붙여서 사람이 다닐 공간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제발 어르신들 보내지 마세요. 쓰레기 줍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쓰레기 줍고 환경 정화하는 게 목적이라면 환경부에서 이 일을 주관했을 텐데 어르신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준비운동하고 주의사항 말씀드리기. 이제 참여자 조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TV 활동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여서 건강 상태, 안전 위해서 이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모여서 이거 실제 서성면 경로당 그 사진을 스크랩해 온 건데 실외에서는 전체 이렇게 체조를 하시더라고. 아 정말 너무 잘해요. 유튜브 들어가면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실외 조별로 이제 또 모여서 할 때는 이렇게 조별로 실내에서도 체조를 해요. 이렇게 체조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위험성 있는 거 당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체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동절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빙기가 다 왔죠. 해빙기 낙상사고 정말 이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 3월달, 4월달. 바닥이 미끄러운 것, 낙엽 있고 그 다음에 하수구 뚜껑이 있고 이런 데는 가시지 마라. 경사진 곳, 구름덩이가 있고 이런 곳은 절대 접근하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절기가 오면 반드시 물을 챙겨 다니세요. 땀 많이 흘려서 돌아가시는 어르신도 계신다니까요. 조심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예축이나 나서로 동네 이장님이 가끔가다 협조가 오죠. 마을옥에 그 공원 좀 풀 좀 깎아달라. 남년에 제가 그 단일 출장을 다닐 때 보니까 어떤 어르신 맨날 예축이 가지고 풀을 깎으세요. 그 어르신 다치면 보상 되나요? 예축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예축이 빼서 경로당에 모셔놨어요. 낯들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이장님들이 혹시 그런 협조가 회장님들께 오면 야 우리 어르신들 9시부터 12시까지는 이런 거 가지고 작업하다가 보면 사고 나도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러니 우리 9시부터 12시까지 말고 다른 시간에 도와줄게. 마을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흰색 라인 안에 절대 들어가지 않으시는 걸로 저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탈 수 있는 물건 아까 말씀드린 그 주변에 좀 치워주시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초기에 이 소화기 한 대는 불자동차 한 대하고 맞먹는다는 얘기를
소방서 사람들도 얘기하십니다. 자, 어떤 경로당을 갔더니 소화기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막 찾더니 소화기가 소파하고 꼬리 뒤편에 묻혀 있어요. 그 발견을 해서 어디로 치웠느냐? 입구, 출입구로 제가 옮겨놨어요. 이 소화기는 여기 불이 나면 사용을 못하죠. 우리 회장님들 오늘 돌아가시면 경로당 소화기를 한번 확인하시고 꼭 저렇게 출입구에다 배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그 2018년도 때 코로나를 한참 겪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코로나에서 제일 먼저 해방이 됐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 국민이 손 씻기를 잘해서 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통계가 나옵니다. 밖에서 활동하시면 반드시 들어와서 식사하시면 손을 씻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경로당 다니면 밖에 나갔다 오셔서 그냥 툭툭 터시고 그냥 그대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 계세요. 큰일 납니다. 손을 꼭 씻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뭐 여러 그 회원님들께서 경로당에 오실 때 뭐 집에서 그 1차 그 뭐 가공 안 한 파나 뭐 감자 이런 거 가져오시는 건 좋죠. 근데 집에서 만든 빈대떡이나 뭐 부침개 이런 거 경로당에 가져오지 마세요. 식중독 사고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져오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자꾸 민원에 들어오더라고요. 경로당 식사 조리할 때 경로당 그 급식 매니저 어르신들이 또 옆에 도와준 어르신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두건도 안 하고 그 일회용 장갑도 안 끼고 음식을 하더라. 이래도 되느냐? 제가 팩스로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팩스 그두 번은 내 나눠줄 건 없잖아요. 예, 지금 저 우리 그 다 준비돼서 곧 나눠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마스크 쓰시고 침 튀니까. 코로나 이 감염병 이 종류는 사실 시니어 여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제일 취약하죠. 그러니까 식기 잘하시고 어디 가실 때 마스크 대중들 많은데 마스크 쓰고 가시고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참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은 잘못된 습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설마 사고가 날까? 대충 빨리 이런 문화는 이참에 좀 우리가 좀 바꿔가서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르신들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지만 참 건강하게 잘 살아오시는 삶이죠. 인생을 바꾸는 순간 한순간에 조심하지 않은 한순간에 인생이 완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노년에 이토록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노년에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권리만 어른들께 있는 거예요. 정말 주의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사고는 골절사고 넘어지는 사고는 집에서도 길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자, 결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그 사고라 빈골 가난한 거 무의 의탁할 때 없는 고독 질병 이 사고를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많이 해결하시죠. 식사 교육 단순한 쉼터를 넘어서 식사 교육 운동 소통 벌복의 전당이 바로 경로당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회장님 오늘 그 말씀 안 하시는데 경로당에 나오시면 점심 바로 가지 마시고 저녁 때까지 노시다가 한번 15짜리 고스톱 치면 어때? 그렇게 하시다가 가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건강한 경로당 생활 그 다음에 건강하신 일자리 참여활동을 통해서 연간 7,500억 원의 의료비가 절감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0% 이상 빈곤율이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절대 건강하신 어르신 일자리 활동은 낙상 골절 사고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활동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행복한 그 노후 생활을 어르신들께서 영위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르신 말씀하십니다.
낙상골절 고관절 논의 산을 파견 죽음이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산에까지도 고통을 받는다. 자, 여기서 우리 구호 한번 할까요? 안전 지키자. 이렇게. 어르신 구호 준비. 바로 야 하시는 거예요. 구호 준비. 자, 안전 지키자. 이렇게 시작. 안전 지키자. 고맙습니다. 저희 안전교육을 해주신 우리 김철호 담당자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